오전 7시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앵커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66, 35년을 다닌 회사를 나온 지 이제 막 2달째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출근길 교통지옥을 피해 여유롭게 천천히 아침 식사를 했어요.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시간도 잠시,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전화도 문자도 뜸했고, 달력에는 약속 하나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아내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뭐. 아무거나라니,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직접 해 드시든가. 아내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다시 TV를 켰습니다. 괜시리 손가락이 리모컨 위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산책을 나가도 발걸음이 금방 지쳤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바쁘게 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그 너머에서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배고픔이 느껴져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저는 괜히 눈치가 보여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저녁은 각자 먹기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였습니다.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각자. 그 단어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는 냄비 속 면발이 익어가는 보글보글 소리만 주방을 채웠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멍하니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지만 그 거리가 몇 미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일했나.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역시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이틀 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뭐라도 하면 나을 것 같아서 그릇을 닦고 개수대를 닦고 행주까지 빨았습니다. 그때 부엌에 들어온 아내가 말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셔? 방해만 되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행주에 닦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내는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파에 앉고 점심을 먹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느렸고 하루는 끝없이 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사람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저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 생각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직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몰랐습니다.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아파트 사이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조금씩이라도 집안일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파에 앉아만 있기보다는 그게 답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내가 빨래를 개기 전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당신은 쉬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나는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소매를 펴고 바지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한 소리 합니다. 그렇게 개면 구겨져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 하나? 됐어요. 내가 할게요. 이러면 나중에 다시 개야 하잖아요. 아내가 빨래를 도로 가져갔습니다. 빈손으로 아내를 바라보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빈손이 어색해.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사이 청소를 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꺼내 소파 및 테이블 아래 구석구석 청소를 했지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세요?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청소 좀 했어. 어제 내가 다 했어요. 먼지만 날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내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듯하여 청소기를 제자리에 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해볼까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재료를 꺼냈습니다. 막상 요리를 하려고 하니 할 줄 아는 요리가 잘 생각나지 않더군요. 계란, 양파, 당근을 꺼내 쉬운 볶음밥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양파를 썰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또 뭐 해요? 아내가 부엌에 들어와 다시 한마디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내가 준비해 보려고. 아유, 필요 없어요. 제가 할 거예요. 그럼 같이 하면 되잖아. 도움은 안 되면서 자리만 차지하니까 그냥 거실에 계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익숙한 도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툭툭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창가에 서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만히 서서 잠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식탁에 밥이 차려졌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을 떠먹고 반찬을 짚고 밥을 씹었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웃음소리만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맛있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대화 없이 빠르게 끝났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왜 이러세요, 진짜? 그냥 하던 대로 가만히 계세요. 아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내의 표정에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개수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은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규칙적이고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돌려 벽을 마주보고 누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머릿속으로 며칠간의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빨래를 개던 손, 청소기를 밀던 오후, 부엌에서 쫓겨나던 저녁. 모두 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와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고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집이었지만 지금 여기는 나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고 아내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목적지 없이 동네를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고 약국을 지나고 공원까지 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니 출근하는 사람, 유모차를 미는 엄마, 조깅하는 청년. 모두 바빴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갈 곳도 없어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때쯤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무언가 바꿔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아침에 일어나 소파에 앉고 점심을 먹고 다시 앉았습니다. 아내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아내도 저를 피하는 듯 했어요. 목요일 아침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대학 동창회 모임 안내장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누군가 물어올 게 뻔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응, 안에 계신다. 아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함께 거실로 향했고 그때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왔어? 그냥 들렀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던 그때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두 분 사이 안 좋다던데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과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고 아내는 팔짱을 꼈습니다. 누가 그래? 어머니한테 전화 왔잖아요. 제 생각엔 아버지가 너무 집에만 계신 것 같은데.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도 하세요. 아버지 취미생활이든 뭐든 이러시면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나는 괜찮아.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집에 오기 싫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괜히 창밖을 바라봤고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내 아버지 탓만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고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 다시 침묵이 내렸습니다. 저와 아내는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모두 돌아갈 곳이 있어 보였고 저는 왠지 모를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언제 들어와요? 조금 이따 갈게. 빨리 들어오세요. 할 얘기 있어요. 전화가 끊겼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일어나지 않고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잠깐 앉으세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을까요? 민수는 아내를 봤고 아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각자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당신도 힘들 것 같고 저도 지쳤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건 아니니까.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어두운 밖에는 아파트 불빛들만 듬성듬성 켜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자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대니 차가운 유리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공원까지 걸었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책 나온 노인,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구인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모집. 저는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전단지를 떼어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여니 오래된 수첩과 펜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저는 펜을 들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 그 아래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르바이트 알아보기. 혼자 살 곳 찾아보기. 무언가 배우기.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등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니 그곳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책 2억 원. 작은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 모습을 아내는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진짜 나가는 거예요? 응, 잠깐만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
어디서 지낼 건데요? 단기 원룸 하나 알아봤어. 괜찮은 데 있더라.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연락할게. 조심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원룸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4평 남짓한 방, 창문 하나, 작은 싱크대, 작은 옷장,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참 조용했어요. 밖에서 가끔 발소리가 들렸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작은 창 너머 건너편 건물 옥상이 보였어요. 옥상 위 비둘기 몇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뭐하지? 주머니에 넣어둔 구인 전단지가 생각이 나서 꺼냈습니다. 편의점 점장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꽤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던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이든 노인이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싶어 핸드폰을 들어 망설이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경력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66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한번 뵙고 얘기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매장으로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자 손이 떨렸습니다. 66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웃음이 나왔지만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점주가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점주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야간이라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점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해보시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첫 출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밤 10시 반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주가 계산대 사용법, 재고 정리, 청소 방법 등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어요. 하나씩 수첩에 적어가며 들었습니다. 야간에는 손님 별로 없으니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점주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아 카운터에 섰습니다. 바깥과 다르게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은 참 밝았습니다. 새벽 1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가져왔습니다. 4,500원입니다. 저의 첫 손님이네요. 손님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카드 단말기를 조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 실수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고 저는 머쓱한 웃음을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라. 아, 그러시구나. 화이팅 하세요. 손님이 나간 뒤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별것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말이었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 편의점은 고요했어요.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음료수병을 앞으로 당기고 과자 봉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니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일주일이 지나 점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계속 하실래요? 네, 하고 싶습니다. 잘하시네요. 손님들 평도 좋고 그럼 계속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참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악기상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쇼윈도에 많은 악기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 제 눈에 띈 우쿨렐레,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요새 나이 든 사람들도 악기를 많이 배운다던데.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우쿨렐레요, 초보자용으로요.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은혜? 점원은 우쿨렐레 한 대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입문용으로 좋아요. 저는 우쿨렐레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우쿨렐레에서 왠지 모를 묵직함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줄을 톡톡 튕겨보니 매장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우쿨렐레를 꺼냈습니다. 아직 제대로 치는 법을 몰랐지만 나의 악기를 가진 것만으로도 벅찬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요? 응, 잘 먹고 있어. 잘 지내요? 응, 일도 시작했고 괜찮아. 무슨 일? 편의점 야간 생각보다 할만해. 전화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래요, 몸 조심해요. 당신도.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우쿨렐레를 무릎에 올려놓고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첩을 펼치고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우쿨렐레 구입, 우쿨렐레 배우기.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2달이 흘러 저는 원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 출근하기 전 우쿨렐레를 켰습니다. 여전히 우쿨렐레는 초보이고 출근길은 떨리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 계정을 만든 지 한 달쯤 됐습니다. 편의점 야경 사진, 우쿨렐레 연습 영상, 아침 퇴근길 풍경, 소소한 일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6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지금 시간 돼요? 응, 괜찮아. 밥 같이 먹을래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그래, 어디서 볼까? 역 앞 국밥집 어때요? 거기 괜찮잖아요. 좋아, 7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문득 거울을 바라보니 내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내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래 기다렸어?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둘은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조용하긴 한데 좀 허전하더라고요. 아내가 컵에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엔 편하다 싶었는데 막상 혼자니까 이상하더라. 조용히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물었습니다. 편의점은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괜찮아. 생각보다 할만해. 손님들도 친절하고. 밤에 일하는 거 체력적으로 괜찮아요? 응, 오히려 낮보다 나은 것 같아. 조용하니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집에 있을 때 당신한테 짐만 됐던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분위기만 무겁게 만들고. 저도 미안해요.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게 보였습니다. 우리 둘 다 처음이라 서툴렀던 거지 뭐. 그러게요. 둘은 잠시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살아볼까 해. 일도 하고 우쿨렐레도 배우고. 다른 것도 찾으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싶어. 우쿨렐레요? 응, 요즘 배우고 있어. 어렵기도 하고 손가락이 아프긴 한데 재밌더라. 그래요, 잘 됐네요.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당신은? 나도 뭔가 해볼까 해요. 친구들이랑 등산 모임도 만들고, 혼자 있는 시간 즐기는 법도 배우고. 좋네. 식사를 마치고 가게 밖으로 나오니 저녁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랜만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만날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급하게 결정할 건 없잖아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응, 천천히. 역 앞에서 멈춰서서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당신도. 둘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도 돌아보고 있었고 서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의 작은 집으로 돌아와 우쿨렐레를 꺼내
새로 배운 곡을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줄을 짚을 때마다 소리가 울렸고 예전보다 깨끗한 음이 났습니다. 핸드폰에 SNS 알림이 떴습니다. 누군가 나의 우쿨렐레 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버 세대의 도전 응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함께 힘내요.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우쿨렐레를 안고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누구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하루가 짧습니다. 할 일이 있고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습니다.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아내와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나쁘지 않다. 펜을 내려놓고 침대에 잠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쉬었습니다. 밤 10시 출근 시간, 일어나 옷을 입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습니다. 편의점 문을 여니 점주가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저는 카운터에 서서 새벽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깥에서 빛나고 있는 가로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구나.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66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댓글로 서로 응원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